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입니다. 이 책은 이시하라 가즈코라는 일본의 심리 치유사가 쓴 책인데요. 자기 위주 심리학이란 분야를 개척해 널리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위주 심리학은 사고, 오감, 이미지, 호흡,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독자적인 심리학인데, 제가 느끼기로 이 자기 위주 심리학은 생각을 나에게 집중하기, 내 마음속 말에 귀 기울이기 등이었습니다. 일본은 사실 본인들 속마음을 잘 감추고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이잖아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노력하는 모습들, 일본은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일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배려를 한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인간성으로 어떻게 제국주의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키고 타국의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몇 년 전 기사에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아들 살인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요. 히키코모리는 다 큰 성년의 자녀가 일도 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여전히 의지하며 스스로 운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일을 뜻합니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일본의 전직 차관까지 지내고 정년퇴직 후 백수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게임만 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폐륜을 저지르며 말썽을 부리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 아버지가 이를 제지하다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에 아버지가 칼로 수차례 아들을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평소 아들의 행동을 지켜봤을 때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애꿎은 아이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더 큰 희생을 막고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지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봤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더 흔한 일이 아니어서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이 좀 더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일본인들에게 공감을 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모습과도 상당 부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1은 상처로 그때 그 일은 절대 못 잊어 이고, 키워드 2 후회에서는 나는 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다음 키워드 3 용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다음 키워드 4 희생,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며, 마지막 키워드 5에서는 복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수다 이렇게요. 목차만 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되시지요? 작가 이시하라 가즈코는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은 타인 위주라고 부르며 그 반대를 자기 위주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과거를 치유하고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작가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키워드 1에서는 4가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걸 후회하는 40대 남성, 친구 관계의 신뢰가 깨져 어려움을 겪는 20대 여성, 그리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50대 여성이지요. 이들 모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의 아픔에서 기인합니다. 왜 그때 물어보지 못했을까?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을까를 후회합니다. 그런 과거 아픔들이 현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 지금의 어두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작가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인데 이들 모두 현재 자신들의 문제가 과거의 잘못에서 온 거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죠. 작가는 과거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때 바로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상처 입었지?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닥친 일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니고 그럴만해서 그랬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자기 위주 사고입니다. 타인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생각을 우선시하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불신감을 느껴도 상사라는 사람이 그런 비열한 짓을 할 리 없지 라든가 친한 친구가 내게 불리하게 놔둘 리 없어 등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감에 귀를 기울여 대처했더라면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 책에서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특유의 원동 유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일정한 규칙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그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종종 직장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하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 하는 행동도 자칫 부부나 애인, 친구 등의 관계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비슷한 결과를 종종 내게 되는 이유라는 것인데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밖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차 싶긴 했지만요.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원동 유형을 갖고 있다면 다른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비슷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에서 내 감정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억지로 기억을 떠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해결되어야 일이 풀릴 것 같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상대에게 당시 나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는 다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좋겠어. 라며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써서라도 짚고 넘어가라고. 그러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편하게 다른 사람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서 나에게도 적용할 것은 적용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상처를 너무 쉽게 받거나 그 상처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